네, 이른바 이 형식 하겠습니다. 이 형식은 보호가 하나 있는 그런 형식을 말하죠. 자, 보호가 될 수 있는 건 영어에서는 명사와 형용사 두 가지입니다. 명사와 형용사만 보호가 될 수가 있으니까 명사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보호가 될 수가 있겠죠. 도부정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명사절이라든가 형용사가 될 수 있는 분사 등이 특히 보호로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번 All men are equal before the law. equal이 형용사죠. 그래서 비동사의 보호를 쓸 수 있습니다. She kept silent all the time. kept 뒤에 나오는 silent가 형용사 보호. 그 다음에 he has become a merchant. merchant라는 명사가 become의 보호로 쓰였죠. Good medicine tastes bitter to the mouth. bitter가 형용사로 taste의 보호로 쓰였습니다. 자, 이 네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네 개의 각각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문의 비동사는 뭐죠? 상태 유지 동사죠. 상태 유지. keep도 마찬가지입니다. keep까지가 전부 상태 유지 동사죠. keep, remain, hold, stay, lie가 전부 어떤 상태가 유지된다. 누워있다. 머물러 있다. 앉아있다. 유지되어 있다. 유지된다는 의미의 동사죠. 옆에 상태 유지라고 하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become 동사는 어떻게 있죠? become, 되다, get, 변하다, turn, grow, prove, come. 뭐죠? 상태 변화 동사죠.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한다. 그런 동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 형식 동사고요. 마지막으로 look, sound, smell, taste, feel, seem, appear. 뭐죠? 감각과 관련된 동사죠. 감각과 관련된 동사. 이렇게 씁니다. 따라서 어떤 상태가 유지된다, 어떤 상태가 변한다, 특정한 것에 대해서 감각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형용사 보호를 갖는 또는 명사 보호를 갖는 이 형식 동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인데 기타 명사 상당어구, 형용사 상당어구, 즉 명사가 아니지만 명사로 간주되는 것들, 형용사가 아니지만 형용사로 간주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호로 쓰이는가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 What I like best가 주어고요. is가 동사이고 그 뒤에 to 부정사가 보호로 나와 있죠. to 부정사 앞에 있는 for 목적격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What I like best,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for a nobleman to marry a miller's daughter. nobleman, 귀족이 박간 딸과 함께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제일 보고 싶다. 이 얘기죠. 자, 그런 식의 좀 신데렐라 스토리인데요. 예, 이런 걸 좋아한다는 얘기네요. 어쨌건 to 부정사가 보호입니다. Sing is believing. sing은 동명사 주어고 believe는 동명사 보호죠. 예, 동명사가 보호로 쓰인 경우. He was much perplexed at the unexpected answer. 뜻하지 않은 answer에 대해서 굉장히 perplexed, 당혹스러워했다는 얘기죠. 자, be perplexed가 수동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비동사가 동사고요. perplexed가 과거분사 분사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perplexed 분사로 쓰였고요. The truth is that he misunderstood what I said. 대절이 쓰였죠. 명사절 대절이 보호로 쓰였습니다. 마지막 the question was whether he would be able to come. whether절도 역시 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명사절로 쓰일 수가 있죠. 역시 명사절이 보호로 쓰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to 부정사 동명사 보호로 쓰인 두 개의 준동사하고 대절 perplexed 분사하고요. 그 다음에 대절과 whether절 같은 명사절이 보호로 쓰이는 것을 차례차례 살펴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박스에 6개의 동사가 있죠. grow, turn, go, run, fall, come. 6개 동사의 공통점은 전부 상태 변화 동사입니다. 아까 상태 유지, 상태 변화, 감각과 관련된 동사 중에서 상태 유지 동사가 아니고 상태 변화 동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grow가 어떤 상태로 되다, 자라다, 그 다음에 turn, 변하다, 이런 건 다 아시죠? 조심해야 될 게 go, run, fall, come을 조심해야겠네요. go하고 run과 fall과 come은 원래 일형식 동사들이죠. 일형식 동사로 go는 가다, come은 오다, run은 달리다, fall은 떨어지다. 전부 일형식 동사인데 요게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오게 되면 이형식 동사로 싹 바뀌게 돼요. 이형식 동사를 요새는 이어 동사라고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어 동사. 이런 말 요새 많이 쓰죠? 저는 뭐 많이 안 쓴다가는 이런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링킹 버브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링킹 버브. 요거를 누가 번역한 거예요. 번역 뭐 그럴듯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어진다는 얘기니까 이어 동사. 근데 뭐가 이어진다는 거냐? 부사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 형용사가 이어지는 동사라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come이라는 게 일형식 동사로 오다죠. 따라서 일형식 동사니까 부사로 이렇게 수식해야지 옳습니다. 이때는 링킹 버브로 쓰인 게 아니죠. 왜? 형용사가 이어진 이어 동사가 아니니까. 이어 동사라는 말은
형용사 보호가 오는 동사다. 이런 말을 그냥 이어 동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링킹 버브란 말을. 근데 예를 들면 come 다음에 come is가 오게 되면 형용사가 오게 되죠. 이렇게 형용사가 오게 될 때 이게 이형식 이어 동사가 된 거다 이거예요. come, go, run, fall이 이어 동사, 링킹 버브가 돼버리면 전부 상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슨 뜻이에요? 쉬워지다죠. 요거는 쉽게 오다. 이거는 쉬어지다. 재밌죠? 이게 두 개가 달라진다 이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grow부터 come까지 보시면 grow에 가장 많이 쓰는 거 이게 아무거나 그런데 이 이어 동사에 붙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잘 붙는 형용사가 있죠. 즉 궁합이 잘 맞는 게 있죠. 예를 들면 accustomed to가 있을 때 be accustomed to, grow accustomed to 이렇게 쓰지 turn accustomed to 이런 말은 저는 못 봤어요. 안 쓰거든. go accustomed to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그럼 왜 안 쓰냐? 그냥 궁합이 안 맞는 거야.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좋은 여자인데 둘이 궁합이 안 맞아. 그럼 뭐 부부생활 못하지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용적으로 어떤 형용사들은 특정 상태 변화 동사와 잘 연결됩니다. 그 연결이 잘 되는 궁합이 잘 되는 동사와 형용사를 표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grow old, 나이가 들다. old는 grow하고 좋아하죠. 왜? grow의 느낌이 자란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aging 과정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grow angry, 화가 나게 되다. grow less, 줄어들다. 네, 뭔가 양적인 변화나 어떤 수량적인 변화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turn 나오네. turn pale. turn은 변화의 뜻이죠. 창백해진다. turn warm, turn sour. turn sour 조심해야겠네요. turn sour 그러면 맛이 신 거거든요. 맛이 쉬었다는 얘기는 맛이 쉬지 않아야 될 음식이 쉬었다면 상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turn sour 그러면 go bad. 상했다는 느낌으로 쓰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go 나왔죠? go bad. 자, go bad 나빠지다죠. 나빠서 가다가 아니고 나빠지다. 왜? 링킹 버브로 쓰인 거예요. go bankrupt. 많이 쓰는 표현이죠? 파산하다. 파산해서 가다가 아닙니다. go blind. 눈멀다지. 눈멀어서 가다가 아니에요. 왜? go blindly가 아니에요. go blind. go crazy. 예, 미치다는 얘기인데 어떤 것에 광적인 팬이 될 때 많이 쓰죠. run 나왔죠? run 중요합니다. 별표 했어요. run short. 아주 많이 쓰죠. run short. 부족해지다. run dry. 마르다. 아닌 얘기죠. 마르다. 젖었다가 마른 상태로 변하는 거죠. run mad. run mad. 역시 미치다. 얘기죠. fall asleep. 잠들다. 잠들다는 것은 수면 상태로 떨어진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fall을 딱 쓴 거죠. fall asleep. fall sick. 병들다. 전부 추락의 느낌이 있죠. fall due. 만기가 되다. 기일이 되다. due가 지불해야 할 그런 뜻이니까 지불해야 될 기한이 되다. fall due. come 아까 얘기했죠. come true 그러면 뭐 진실되게 오다가 아니고 come true 실현되다. loose 그러면 헐거운 거니까 come loose 헐거워지다. come easy 아까 했죠. 쉬워지다. come real 실현되다.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 와서 원래 일형식 동사였던 단어가 linking verb 즉 요새 표현을 하면 이어 동사로 바뀌면서 뜻이 상태 변화가 되는 예들을 잘 봤습니다. 특히 독해에서 중요하니까 특히 끝에 4개 잘 기억해놓으세요. come, go, run, fall.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뭔가 하면 3번은 유사보호라고 합니다. 유사보호란 건 말이며 원래 보호가 올 상황이 아닌데 그냥 갖다 쳐박아서 보호로 쓰는 거야. 그냥 주어를 설명하는 말을 그냥 갖다 쳐박는 거야. She lived and died. 그럼 되잖아. She lived and died. 그녀는 살다 죽었다. 그 뒤에 live하고 die는 보호를 쓰는 동사가 아니야. 아닌데 그냥 a virgin을 갖다 집어넣어. 그죠? 그럼 뭐야? 살다가 어떻게? virgin. 처녀로 살다가 처녀로 죽었다 이제. 살아있을 때도 처녀, 죽었을 때도 처녀, 그녀가 처녀였다 이 말이니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다 죽었다는 얘기죠. 결국 virgin이 she를 설명하니까 보호가 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동사 자체가 원래 보호를 갖는 링킹 버브가 아닌 경우 이런 것을 유사보호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예외니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She married young. 자, marry는 원래 명사 목적어가 나오지 이렇게 형용사 보호가 나오는 동사가 아니죠. 그냥 무턱대고 형용사 보호가 나왔어. 그래서 she married young. 젊어서 결혼했다는 얘기죠. 젊어서 결혼했다는 얘기는 when she was young. when she married 했죠. 그녀가 결혼했을 때 그녀는 젊은 나이였다 그런 내용이죠. 예. 자, 이거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쫙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쓴 거다 이거지. 예. 특별한 거 아니에요. 주어를 설명하는 어떤 어구를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동사 뒤에 처박음 넣어서 보호를 표현하는 방법을 유사보호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이어 동사를 중심으로 한 이형식 얘기였습니다. 자, 3형식으로 넘어갈게요. 3형식 우리가 알다시피 목적어 하나가 나옵니다. 영어에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죠. 명사라는 것은 명사 상당국과 굉장히 많이 있죠. 뭐가 있죠? 명사가 있고, 그다음 뭐 있어요? 명사하고 거의 성격이 같은 대명사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명사구로 쓰이는 준동사 두 개가 있죠. 부정사와 동명사. 그 다음에 명사절이 있죠. 대절, whether if절, 의문사절, whatever, whoever, whichever절. 그죠? 이렇게 해서 8가지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형식으로 쓰이는 거 쭉 볼까요? He always keeps his words, 명사가 쓰였죠. He has rejected my working with him. My working with him. working, 동명사, 목적어가 쓰였죠. 자, 우리가 다 했던 거니까 빨리 나가겠습니다. 부정사, 동명사 할 때 다 했잖아요. 세 번째, he promised to help me. to help me가 promise의 목적어로 쓰였죠. No one knows where she lives. where she lives가 의문사절이죠. 의문사절이, 명사절이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은 명사 상당어구들이 목적어로 쓰이는 예들을 쭉 나열한 거고요. 2번은 뭔가 하면 2번의 첫 번째 거 absent oneself from 나왔죠. absent oneself from은 제기대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죠. 제기대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는 정해져 있으니까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 밑에 거 dreamed a terrible dream last night 했죠. dream a terrible dream. 이건 동사도 dream이고 명사도 dream이죠. 그러니까 동사와 명사가 같은 것을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는 보통 동족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종족이 같다는 얘기죠. 동족 목적어. 이런 표현 하실 필요 없고요. 주어가 동사인데 주어가 dream 동사가 dream인데 목적어도 dream. 동사가 싸이인데 목적어도 싸이. 이런 식으로 동사와 목적어가 같은 종류에 속하는 거. 이런 경우를 쓴다는 얘기죠. 왜 쓸까 하는 건 좀 이따 봅시다. 세 번째는 he always find fault with phrasal verb죠. 구동사에 해당합니다. 두 단어 이상이 연결되어 있는 동사. 동사 플러스 전치사, 동사 플러스 부사, 동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전치사. 자, 이런 형태들을 구동사 phrasal ver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를 하나씩 만들어놨으니까 표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exert oneself to 나왔죠? 네, 전념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제기대명사 할 때 다 했던 겁니다. 뭐 할 때? 수동태 할 때 아마 했을 거예요. present oneself에 참석하다. enjoy oneself, accustom oneself to 익숙해지다. expose oneself to 노출되다. absent oneself from 결석하다. apply oneself to 적응하다. 또는 뭐 노력하다 그런 뜻이죠. 노력하다. pride oneself on 자랑하다. avail oneself of 이용하다. express oneself 표현하다. devote oneself to 헌신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동종 목적어가 나왔는데요. 동종 목적어란 게 뭐냐? 예를 들면 die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die 죽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죽었으면 그냥 그가 죽었다 이렇게 쓰면 그만인 거야. 그만. 죽었다 아니야. he died. 물론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죠? 이런 문장 사실 어색한 문장이죠. he died 언제 이런 말이죠. 언제가 꼭 나오겠죠. 그냥 생략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died면 충분한데 이렇게 die하고 종족이 같은 명사형을 또 쓰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복이죠. 죽었다면서 했지. 죽음을 죽었다가 뭐야? 죽음을 죽었다. 영어는 이렇게 쓴다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 숨 쉬었다. breathe라고 하면 되는데 목적어 breathe의 동종 목적어인 breath를 또 쓰는 거야. breathe 이렇게 되겠죠? 자, breathe e를 붙이면 동사고요. e를 붙이지 않으면 명사가 되겠죠? 이렇게 종족이 같은 목적어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붙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형용사를 쓰고 싶기 때문에 형용사. 이 동종 목적어로 쓰지 않으면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를 써야 되거든. 그럼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예를 들면 중요한 결정을 하다 그러면 어떤 놈이 decide importantly라고 하겠습니다. decide importantly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어요. 쓸데없는 부사를 피하는 게 좋은 영어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decide importantly라고 안 쓰고 make a decision을 쓴 다음에 make an important decision 이렇게 하죠. 원리가 같은 겁니다. 동종 목적어가 그건 아니었지만 같은 원리에서 형용사로 동사를 꾸며주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 명사를 하나 또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부사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종족이 같은 목적을 한 번 더 써서 형용사를 써서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형식을 빌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예를 들면 die or death 이런 말은 없습니다. die or terrible death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는 뭐 live a life 이런 말 안 쓰지만 live a long life 이런 말을 쓴다는 얘기죠. 즉 형용사 없이 동종 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dream a dream, sigh a sigh. 한숨 짓다. laugh a laugh, smile a smile, fight a fight, sing a song, shout a shout.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뭔가? 3번은 이제 구동사는 이제 예를 안 들었고요. 3번은 뭐냐? 제목 하나 써볼까요? 꼭 전치사가 붙을 것 같은 타동사입니다. 꼭 전치사가 붙을 것 같은 타동사. 그런데 전치사를 안 쓴다 이거죠. 꼭 전치사를 붙일 것 같은데 안 붙이더라 이 말입니다. 안 붙이더라. 예,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she married him. 자, married him 이상하죠? with를 쓸 것 같죠? 그녀는 그를 결혼했다가 아니잖아요. 그녀는 그와 결혼했다잖아요. married with라고 쓸 것 같죠? 안 씁니다. marry는 삼형식 동사, 타동사이기 때문에 꼭 with가 붙을 것 같지만 안 붙죠? 이런 동사들을 모아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우리가 영어 동사는 우리나라 말로 을로 번역되는 게 붙었을 때 한국말로 어색하지 않으면 대부분 타동사죠. 그렇게 해서 아마 80~90% 정도는 한국말과 영어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두가 하다야. 그럼 뭐뭐를 하다. 결정하다야. 그럼 뭐뭐를 결정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을이 붙었을 때 한국말이 이상하지 않으면 그 말을 영어로 옮긴 것도 목적어를 붙여서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한 80~90%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죠. 거꾸로 을이라고 목적어 해석이 안 되는데도 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각별히 기억해두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resemble 나왔죠? 너는 너의 아버지를 닮았다. 이런 말도 이건 되죠. 근데 너는 너의 아버지와 닮았다. with를 써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지만 절대 with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이런 동사를 resemble입니다. 아까 marry 같은 동사는 전치사를 쓰고 싶으면 수동태가 돼야겠죠. be married to, get married to, to를 쓰죠. 그런 경우도 with를 쓰지 않습니다. 어쨌건 to를 쓰고 싶으면 수동태를 만들어주면 뜻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et married to와 marry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marry 한 단어로 쓸 것을 get married to 세 단어로 쓸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표를 보는 방법은 뭔가 하면 거기 있는 표에 있는 동사들이 전부 전치사를 쓰면 안 되는 삼형식 동사, 타동사들입니다. 그러면 전치사 써놓은 건 뭔가 하면 마치 그 전치사가 꼭 붙을 것처럼 느껴지는 헷갈리는 전치사들을 따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전치사를 붙였으면 안 됩니다. 붙여 쓰지 말라고 써놓은 거지. 써놨는데 또 그걸 붙였으면 나 죽어버릴까? 그죠? 쓰지 마세요. 예. address 그러면 예. 뭐 주소를 기입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죠? 또는 뭐 편지를 보낸다 또는 연설한다 그런 뜻이 있죠. 예. to를 쓸 것처럼 보이지만 쓰지 않습니다. 뭐 accompany는 동반이니까 그 with 쓸 것 같지만 be accompanied 그러면 by를 쓰지만 그냥 타동사 accompany일 때는 전치사 쓰지 않습니다. approach가 접근하다죠? come은 to를 쓰죠. approach는 to 쓰지 않습니다. 사전에 쓰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어디로 접근하다 이렇게 써있죠. 뭐 간단한 건 넘어갈게요. attend 이미 했죠. 자, avoid. 자, avoid 수동사 from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타가 났네요. away라고 되어 있네요. await인데 t가 빠졌네요. 아, 이건 편집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원본엔 분명히 t가 있었는데요. 자, contact 다음에 with를 쓸 것 같은 생각을 뜨는 것은 뭘까요? be in contact with라는 표현이 있죠. be in contact with. 근데 be in contact with의 contact는 명사 아닙니까? 명사니까 with를 썼죠. 명사는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 없고 전치사가 있어야지 명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이게 되면 그냥 contact라는 얘기죠. 네. with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죠. 자, 컨텐츠만 그러겠습니까? 터치도 마찬가지죠. be in touch with지만 동사일 때 그냥 터치죠. discuss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talk about과 같다고 써놓으세요. discuss는 talk about과 같다. discuss와 talk about과 같은데 discuss를 about으로 쓰면 talk about을 두 번 쓴 것이 되죠? 그렇게 답이 될 수가 없죠. enter는 이미 했던 겁니다. 이런 식 할 때. excel은 누구를 능가하다는 거래요. 누구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over를 쓸 것 같처럼 보지만 안 쓰고요. follow도 쓰지 않습니다. argue, kiss with, join with 다 안 쓰고요. start는 from을 쓰죠. start from이지만 leave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leave죠. 그래서 leave는 좀 조심하실게. leave는 여기 다음에 출발지가 나오면 그냥 목적어가 오는 타동사고요. 도착지가 오면 이렇게 쓰죠. 출발지가 나올 때는 삼형식 동사, 도착지가 나올 때는 일형식 동사. 웃기죠? leave A for B 이런 표현도 쓰겠습니다. marry는 이미 했고요. mention도 언급하던데 뭐뭐에 관해 언급하던데 about 쓰지 않습니다.
oppose를 왜 to를 붙일 것 같은 생각이 드냐면 역시 메리와 똑같죠. 자, 메리는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목적어가 오는데 수동태가 되면은 to를 쓴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to. 요 두 개가 같은 거였죠? oppose도 마찬가지입니다. oppose는 그냥 타동사예요. 이렇게 쓰는데 수동태가 돼서 be opposed to. 이렇게 되면 to를 쓰고 목적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to를 쓰는 것 때문에 여기도 to를 쓴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여기는 to를 쓰지 않겠죠? 네. 그 다음에 reach는 했고요. resemble도 했죠. resemble after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resemble 옆에 이렇게 써놨어요. take after라고 써놨어요. take after. resemble이 take after와 같습니다. 닮다죠. take는 after를 쓰는데 resemble after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resemble after라고 쓰게 되면 after 중복이 되겠죠. take after after가 되니까. inhabit 나왔죠? inhabit 옆에 live in 쓸까요? live in. inhabit 중간에 in이 숨어 있죠. inhabit 앞에 in이 있으니까 in을 포함한 단어예요. inhabit in 그러면 안 됩니다. live in과 같으니까 inhabit만 쓰고 장소 바로 하면 돼. inhabit 장소. inhabit 어떤 장소, live in 어떤 장소. answer to 나왔죠. answer 옆에 이렇게 써놨어요. reply to. reply는 to를 쓰는데 answer는 to를 안 써. 귀신이 고칼로르시죠? 똑같이 답변하던데 앵글로색선어에서 왔던 answer는 그냥 목적어가 오고 라틴어에서 온 reply는 to를 쓰고 목적어가 온다. explain은 mention과 마찬가지죠. 거기 discuss와 mention과 explain. discuss, mention, explain. 여기서 같이 배우세요. discuss about 아니야. mention about 아니야. explain about 아니야. explain과 discuss와 mention 전부 about 쓰지 않는 상수입니다. 옛날에 시험에 많이 났어요. discuss, explain, mention. 세 개를 about을 쓰지 않는 점은 각별히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삼형식으로 했던 표현을 잘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무리 시간으로 해서요. 삼형식에 많이 쓰는 특별한 동사의 종류하고 사형식, 오형식까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